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국내 증시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쌍끌이 매도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피는 삼성전자 등 대형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락하며 2,600선 밑으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국내 증시의 하락세는 중국 증시 폭등에 따른 아시안의 자금 이탈과 국내 징검다리 연휴로 인한 수급 공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마이크론의 호실적에도 여전한 반도체 업황 불안감과 오는 1일 예정된 미국 ISM 제조업 PMI,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엔화 강세에 따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국내 증시 큰손으로 통하는 연기금이 9월에 2차 전지와 화학 업종의 투자 비중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올해 주가가 급등했던 금융과 바이오에 대한 투자는 줄이는 등 포트폴리오 조정에 나섰습니다. 9월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연기금의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 6개 종목은 2차 전지와 화학 업종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연기금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1,932억 원어치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에서 가장 많이 사들였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네이버가 올해 말까지 약 4천억 원을 투입해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는 내용의 특별 주주 환원 프로그램을 발표했지만 주가 반등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증권가도 네이버 매출 성장률 둔화 등을 이유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불공정 거래 여부에 대해 예의주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거 금감원이 카카오의 시세 조종 혐의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인 만큼 고려아연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하고 나선 것입니다. 더 다양한 소식은 본 방송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장은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은 약세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엔화 강세, 금리 인상에 우호적인 이시바 총재가 결국 당선이 됐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 커지게 되면서 니케이 무려 5% 가깝게 내림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특히 2%대 내림세 보이면서 장을 마감하는 모습이었죠. 반도체 투톱이 특히 장 후반 들어서 강하게 밀리게 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데 한몫을 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엔비디아가 2%대 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유는 중국 당국이 자국 기업들에게 엔비디아 칩 사용하지 말라라고 권고를 한 것이 악재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실적 곧 나올 예정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전망치와 더불어서 목표 주가까지 하향 조정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우리 증시를 끌어내렸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 정리와 함께 다음 장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상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출발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바로 새로운 분 모셔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수석 전문가님, 우리 박지훈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오늘 처음 뵙습니다. 일단 네, 처음 뵙습니다. 반갑고 또 잘 부탁드린다라는 말씀 저도 잘 부탁드립니다. 전해드리고 싶고요. 사실 처음 뵙긴 하지만 연역이 어마어마하다라는 소문을 익히 들었거든요. 그 어디서 또 그런 걸 들으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예. 오늘 첫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많은 고민을 했었고
약 한 1년 동안 방송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한 끝에 1년 동안 고민하고서 나왔습니다. 나왔을 때는 제가 모든 것을 좀 다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이런 자세로 나왔고요. 저는 과거에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23년간을 연구를 해왔지만 과거 때 힘들 때 한 17억 원을 날려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살아있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좋은 멘토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제 소개를 잠깐 하면은요, 23년 정도 된 그런 전문가로 보시면 좀 되고요. 제 기법은 목단타, 눔단타로 이 두 가지지만은 실질적으로 실전에서 수익을 좀 잘 낼 수 있는 기법이다라는 거고, 주가를 판단을 할 때 재료 파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거를 제가 좀 다 알려드릴 건데, 오늘 첫 방송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 어마무시한 이 선물이 한 270페이지 정도 되는데 USB에 담아가지고 제가 드릴 거고, 이 선물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잠깐 설명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읽더라도 기본적인 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을 좀 담았고요. 두 번째는 실전에서 먹히는 기법이 중요합니다. 먹히는 기법이 중요하죠. 그래서 시황창 설정이라든가 유상증자, 무상증사, 인수합병, 지분가치 2021년도 때 대형 포장이라든가 푸팡 관련주가 동방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법을 알기 전에 이러한 여러 가지 지분가치라든가 이런 거를 모르면은 실전에서 대응할 때 올라가는 종목 보고 겁이 나서 매수를 못하는 부분이 생기는데요. 요런까지 담아놨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임상 3상하고 치매, 에이즈, 코로나까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자료집도 가져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 대부분 이제 여러 명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면은 한 100명 중에 한 95명, 97명 정도가 손실을 입잖아요. 그래서 그런 손실이 무엇인가를 보면 우리는 어떤 기법만 믿고서 그 확신을 갖습니다. 하지만은 예상 외로 안 갔을 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까지 넣어놨다는 거. 그래서 요 USB 기법 자료를 다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첫 방송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방송에서 이렇게 푸는 거지 제 소중한 자료 이렇게 잘 안 풉니다. 그리고 다음번을 보시면은 추세를 알 수 있는 거에 대해서도 좀 받아가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고수들도 지표를 몇 가지 보는 게 있습니다. 실전에서는 고수들도 쓰는 이제 지표이지만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저는 이론적인 게 아니라 실전적으로 어떤 식으로 기술적 지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지를 좀 담아놨고요. 기술적 지표도 이제 좀 담아놨고, 그다음에 요런 이제 재료가 있으면은 예시와 샘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단타하고 눔단타까지 넣어놨습니다. 바로 목단타를 넘어가 볼게요. 그럼 목단타가 무엇이냐? 자, 앵커님 제가 이제 질문 하나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봐보세요. 이게 거래량입니다. 그리고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턴 흔적이 없어요. 그럼 이 양봉이 10이라고 기준을 할게, 이 거래량이. 그럼 앵커님 보실 때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얼마로 보이시나요? 한 4 정도로 보이는 것 같아요. 예, 4 정도로 보이시죠? 10 빼기 이제 나갔으니까 이탈된 거래량을 빼면은 남은 거래량이 나오죠. 양봉의 거래량 6이라는 거래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모르더라도 6 이상의 급등을 한 겁니다. 저는 23년간 연구를 해오면서 이런 목단타 연구를 했고, 여러분들도 실전에서 이렇게 쉽게 매매를 하셔야 되고, 주식 투자는 어렵게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매매를 하셔야 되고, 한 번 더 또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서도 또 양봉이 나왔습니다. 이 거래량을 10으로 기준을 하고 다음날 거래량이 음봉이잖아요. 몇 정도 될까요, 앵커님? 2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 정도지. 10 빼기 2는 몇이죠? 8이죠. 예, 8이죠. 그래서 다음날 또 신기하게 올라갑니다. 우리가 산을 등정할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쉼없이 올라가다 보면 꼭대기까지 올라가기 전에 지쳐서 쓰러집니다. 근데 중간에 김밥도 먹고 핫바도 먹고 뭐 초코바도 먹고 하면 괜찮죠. 에너지가 생겨서. 그런 에너지에서 쉬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에너지보다도 더 있으면은 주가가 올라간다. 이게 목단타라는 걸 좀 예시를 좀 드렸고요.
눈단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 부분에서는 이제 목단타로 이제 보시면 좀 되겠죠. 이쪽은 이제 눈단타인데요. 대부분 일정이 남아 있고 아니면 주도주 내에서 쉬어가는 자리, 여기 거래량을 보시면은 이렇게 줄어들었죠. 그래서 우리는 급등할 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급등하기 전에 이제 들어가서 급등할 때 팔고 나오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목단타하고 눈단타는 이렇게 N자형 기법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기법 자료를 제가 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참여하셔서 저와 함께 재밌게 주식 투자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무려 23년 동안 주식시장에 계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간 큰 실패도 맛봤고 큰 성공도 했다라고 이렇게 낱낱이 밝혀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아, 정말 내공이 엄청 쌓였겠구나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나도 저 내공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노하우가 가득가득 들어가 있는 이 USB까지 챙겨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받아갈 수 있는 방법 화면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주식으로 성공할 수 있는 노하우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투자자들이 듣기만 해도 막 경기를 일으킨다는 손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이제 오늘 바로 시간 관계상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분량이 사실 상당히 많아요. 이거를 1시간 내에 끝낸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렇지만 저도 과거 때 굉장한 기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돈을 까먹었던 이유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럴까? 나는 굉장한 기법을 가지고 있는데 왜 수익이 안 날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 고민을 풀어보니까 손절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익이 안 나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잘못됐냐면 기법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법을 바꾸시는 분도 있는데 기법보다는 손절을 좀 잘 해보는 전략으로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 제가 손절을 어떻게 하고 앞으로 손절에 자유로워질 수 있게끔 오늘 홀로서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손절을 못하는 이유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그게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성격입니다. 성격. 손절을 못 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셔요. 단타 매매를 하셨는데 물리면 그냥 끌고 가는 거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애초에 단타 매매를 안 하셔야 되는데 한번 소액으로라도 우리가 과자값 정도 주고 손절을 그냥 해보는 거예요. 성격이 그렇다 하더라도 바꿔보면 되는 거고. 그리고 왜 손절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때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 투자는 기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손절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손절 기술이 뛰어날수록 여러분들 계좌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모르면 저와 함께 배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손절을 좀 잘 못하세요. 왜냐면 경험이 없으니까 이거 팔고 나면은 어떤 종목을 사서 이거를 멘징하고 이거보다 더 수익을 낼까 고민하시거든요. 기법도 중요하지만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데 저와 함께 하시면 되고, 투자 방법을 모르셔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기법이 좀 잘못됐을 수가 있는데 저와 함께 알아가시면 되고요. 자, 손절 노하우를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가 실천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천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럽니다. 실천을 예를 들어서 손절을 해보는 겁니다. 10번, 20번, 100번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거를 얼마 가지고 과자값만 주고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경험이 중요합니다. 경험도 마찬가지로 실천을 여러 번 해보면 되겠죠. 실패 경험을 많이 하시면 되는데 이게 실패의 경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손절을 한 거잖아요. 손절을 자체가 실패를 한 건 아니니까 손절의 경험을 많이 해보시면 되고, 수많은
수많은 경험을 쌓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제 아이도 지금 중학생인데 저한테 자전거를 배우질 않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순간에 자전거를 좀 잘 타더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잘 타게 됐냐고 물어봤는데 많이 넘어졌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잘 타기 위해서는 많이 넘어지면 되는 거고, 많이 넘어질 때 사실 아프잖아요. 그러면 손절을 할 때 아프지 않게만 넘어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프지 않게 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과자값만 주고서 손절을 해라. 그렇게 많은 연습을 해보세요. 10번, 20번, 100번 정도 해보시고 나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손절에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거는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신데요. 보시면은 자전거 넘어지셨죠? 네, 넘어지셨어요. 아프게만 넘어지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뭐 자전거도 마찬가지지만 손절을 할 때 단타 매매를 하시기 전에 손절 연습부터 해보세요. 한 100번 정도 이상 해보신 다음에 손절을 하면 손절이 좀 두렵지가 않거든요. 손실 보고 파는 행위가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막강한 기법, 제가 말씀드릴 앞으로 박스터하고 카이맨 기법을 아시면 깜짝깜짝 놀라실 건데, 그 기법을 알고 있으면은 손절을 자신 있게 하셔도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손절 노하우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손절을 하시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자, 손절을 하게 되면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전이라는 거는 다른 종목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이 종목으로 물려 있으면은 가격 손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시간 손절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시간이 쭉쭉쭉쭉 흘러가면서 내가 예상했던 대로 안 간다라고 하면 1%, 2% 아니면 3%, 5%의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을 매수를 하면 되겠죠. 확률 높은 기법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종목이 나타났다 하면. 가격 손절 같은 경우는 내가 예상대로 어느 가격까지 올라갈 걸로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손절을 해야 되겠죠. 분석이 안 되잖아요. 더 내려가면은 어디까지 더 내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짧게 손절을 하고 확률 높은 종목이 나타날 때까지 현금을 들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폭탄 손절인데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다가 반등 준 기회가 기억이 있고 하면, 그렇게 해서 실제 수익이 났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손절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하다가 반등 줄 것 같이 했는데 반등을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더 이상 빠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공포 손절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때가 최저점이었는데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손절을 하셔야 되는 거고, 손절을 또 하나 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판단을 아셔야 되는데 못 한다는 겁니다. 종목을 들고 있으면 재료도 어떤 재료가 뜨고 악재가 뜨고 호재 어떤 게 있나 찾아보시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손절하고 현금 들고 있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손절을 못 하는 건 내 종목이 무작정 갈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현금을 만약 들고 있다라고 하면 종목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이제 내가 직접 장기를 두는 것보다 옆에서 훈수를 두는 사람이 더 잘 두잖아요. 잘 보이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럼 손절을 잘하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잘해야 되느냐? 손절한 거를 이제 복귀를 해봐야 됩니다. 무작정 손절만 하시면 안 돼요. 만약 손절을 계속 하셨다라고 하면 그게 손절이 잘못된 건지, 내가 매수 타점이 잘못된 건지, 그런 걸 보셔야 되는 거고, 정당한 손절을 하시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 10점 만점에 10점짜리 종목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종목을 매수했는데 안 간다. 그러면 손절하는 건, 이건 정당한 손절이에요. 마음은 아프지만 쓰리지만 그래도 손절을 하는 게 맞는 거고, 두 번째는 10점짜리 종목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바심이 들죠. 남들은 얼마 수익이 났는데. 그래서 10점짜리 종목을 안 하고 9점, 8점, 7점 확률이 나오면은 하는 겁니다. 뭐 거래량이 부족할 수가 있고, 재료가 부족할 수도 있고, 뭐 다른 이제 차트가 부족할 수도 있죠. 거래 대금이 부족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8점짜리 종목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손절이 나오면 기법이 잘못된 줄로 알고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10점짜리 기법을 알고 있으면 10점짜리만 하면 되는데 8점짜리를 하셔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큰 비중의 심리적 손절. 자, 그럼 큰 비중의 심리적 손절은 내가 꼭 이거를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욕심을 내셔서 들어간 겁니다. 만약에 욕심을 낼 수 있는데 10점 만점에 10점짜리 기법이어서 들어갔다. 그럼 욕심을 내실 수 있어요. 아프지만 손절하고 천천히 복구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욕심을 낼 자리였는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낼 자리여서 욕심을 냈으면 손절을 폭을 지켰는지를 보시면 되고 비중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손절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뭐 1,000만 원 들어가서 3% 손절해서 30만 원 손절은 잘하는데 1억 들어갔는데 3% 손절하려니까 300만 원인 거예요. 마이너스.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거는 조금 비중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이제 손절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손실폭을 지켰다면 이것도 잘한 겁니다. 대신 금액을 천천히 늘리시는 걸 보고 만약 손실폭을 지키지 않았다면 잘못된 겁니다. 이건 뇌동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노트에다가 적으셔가지고 내가 이래서 잘못을 했고 절대 이제 이런 걸 안 해야 된다라는 거를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페널티를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핸드폰 잘하셨으면 핸드폰을 안 한다던가 아니면은 술을 좋아하시면 술을 먹어야 되는데 뭐 금주를 한다던가 그렇게 페널티를 주셔가지고 본인 자신을 그렇게 이제 인내하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자, 앵커님 한번 오늘 이제 첫 방송이니까 제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번 좀 제 소개하는 거를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작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끝은 더 중요합니다. 앞서서 살펴드렸던 것처럼 우리 박재훈 전문가님께서 중요한 이 끝을 잘 맺을 수 있는 방법, 손절에 대해서 살펴주셨습니다. 나는 이 이론뿐만이 아니라 실전까지도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우리 전문가님의 23년간의 노하우가 가득 들어가 있는 기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차례가 됐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기법 이름이 카이맨 박스터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포르쉐 고급 차종 중에 하나잖아요. 예, 맞습니다. 드림카이기도 한데 그럼 이 기법을 잘 사용을 하게 되면 이 드림카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까요? 실제로 가능합니다. 네,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예. 기법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1년 정도 고민하고 나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고수들이 매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지만 초보자들이 매수를 할 때는 두려운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수익을 내는 방법이고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터는 고급 차량인 거는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제가 전문가로 나왔다고 해서 대부분 전문가들은 뭐 실력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손흥민도 아버지가 코치였습니다. 손흥민보다 뛰어나서 코치를 했을까요? 절대 아니거든요. 코치 역할이 있고 전문가 역할이 있고 선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실패했던 제 과거를 이제 돌아보면서 저보다 더 뛰어난 제자가 태어났으면 이제 좋은 거고 저보다 이제 실패했던 분들이 저를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싶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이건 꿈의 차가 아니라 실제로 현실 가능한 차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제가 좀 나온 겁니다. 자, 그럼 박스터를 실제로 저희 회원 중에서 중소형 차를 끄셨다가 중대형 차로 바꾸신 이제 실제 사례가 있으셨어요. 30대 이제 초반 젊으신 분이었는데 긴가민가 하셔가지고 하셨지만 저와 함께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믿고 따라오셔가지고 짧은 기간에 큰 수익을 내셨던 분들이 있고 주식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락장일 때, 상승장일 때, 횡보장일 때 다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그 카이맨 기법 같은 경우는 상승장일 때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하락장, 횡보장 때는 조금 내가 쉬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위험하게만 안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바로 박스터 기법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주황색 선이 올라가면 되고요. 지금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 되기 때문에 이거 설명하는 걸 한번 이제 지켜보시면 좀 되는데 박스터 라인 이제 검정색 선까지 제가 안전장치로 이제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선들이 두 개의 선들이 있는데 이 선들이 올라가고서 이제 겹치고 그 아래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다 말씀드릴 거고 럭키 타점이 나오면 매수를 하는 거고
좀 느린 타점이 이제 햇빛 타점까지도 나와주면 이제 좋은데요. 이 타점이 나온 다음부터 그때 관심을 가지셔도 되기 때문에 이 타점 자료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다 받아가실 수 있고요. 그럼 이런 기법들이 어떻게 다 맞아 떨어지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다 맞아 떨어지려면은 시장 관심주하고 주도주하고 일정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건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드릴 거고요. 그러면 이제 차트를 보면서 이제 한번 이제 예시 차트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신성 델타테크였고요. 초전도태 관련 종목으로 2023년도를 뜨겁게 마감했었던 종목인데요. 이 주황색 라인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올 때까지 매매를 안 하다가 올라온 다음부터 관심을 갖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보시면 햇빛 타점이 나왔습니다. 햇빛 타점이 나온 다음부터 관심을 갖고 그때부터 매수를 하시면 되고요. 실전에서는 이때 이제 매수를 했고 이때 분홍색 라인에서 거래량 터지고 횡보를 할 때 이제 매수를 했고 이렇게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약 한 300% 넘게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박스 기법은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안전적이기도 하지만은 가장 큰 단점은 종목이 안 나와요. 가장 이제 친한 친구를 만나고 싶어도 인생에 친한 친구 만나기가 쉽진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박스 종목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게 단점인데 만약에 나왔다라면 이렇게 파워풀하게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법이다라는 거고 이렇게 다 맞아떨어지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초전주택 대장주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2등주까지는 매매는 가능하지만 실전에서는 대장주만 가급적 매매를 하시면 좀 될 것 같고 악재 여부는 필수입니다. 이게 악재가 있어서 떨어진 거라면은 매매를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전문가들 나와서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매출이 증가를 했다. 아니면은 이제 기업의 가치가 이제 늘어났다. 뭐 퍼나 뭐 이제 EPS 이런 게 증가를 했다. 이런 수치값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이제 기술적 분석을 23년간 연구를 했지만 그렇다고 안정적으로 그냥 가치 투자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 투자자지만 안전하게 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유보율이라는 겁니다. 유보율이 뭐냐면 기업 자체에서 재무제표에 평가하지 않았던 그러한 장부적으로 회사에 현금이 많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고요. 그럼 저는 유보율 1000% 이상인 기업들 가지고 공략을 많이 하는데 1000% 미만이라고 하면 안 좋은 종목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기준을 잡은 건 1000%라는 거니까 앞으로 유보율 1000%는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낙폭 과대주 중에서 중요한 게 전환사채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전환사채가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도 다음에 한번 제가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가질 거고요. 그럼 시장의 주도주를 판단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가 있잖아요. 이런 주도주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제가 공부방에서 제가 계속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재료는 신선해야 됩니다. 반복 뉴스는 안 됩니다. 과거 때 한번 급등했던 종목 같은 경우가 부각해서 재료가 나온 거는 이거는 급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선해야 되고요.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기업과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일정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월에 실험 결과 발표 예정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제 자신 있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HTS 보시면은 대장주 신천대 15% 올라갔다라고 했고, 여기 보시면 지분 52%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나만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남들도 같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파워로직스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여기 보시면은 주황색 라인이 다시 이제 올라오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급하게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타점 저희가 다 공유해 드릴 건데 타점이 나왔어요. 이때부터 관심을 갖고 매수를 하셔도 되고요. 거래량이 늘어났고 이때 거래량이 늘어난 양봉에서 그 근처에서 이제 횡보를 하고 조정을 줄 때 매수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큰 수익이 나는데 이거는 재료보다는 1등 신성 델타테크의 따라잡기 매매 방법을 이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종목이라 추천이 가능했다.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2등주지만은 짝짓기 매매를 했고 악재 여부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유보율은 1000%여야 되는 건 아니고 957%도 좋은 거예요. 800%도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유보율도 만족을 했고 전환사채 없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면. 그리고 테마 2등주 매매하는 방법에는 최소 3가지 종목 이상이 급등을 할 때만 테마주로 인정이 됩니다. 2등주까지만 주가가 급등을 한다라면은 가급적 테마로 볼 수는 없고요. 3개 이상 종목일 때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재료 파악을 하시면 되는데 이 종목은 재료가 2등주 짝짓기 매매로 보시면 좀 될 것 같고 가급적 대장주를 매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상가 바로 넘어가고요. 인상가도 보시면은 소금 관련주로 소금 대장주였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재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일본 해물을 어떻게 먹느냐 그런 걸 고민을 좀 많이 하셨던 때가 작년이었었는데요. 보시면은 주황색 라인이 올라왔습니다. 검정색 라인도 올라왔죠. 여기 겹치다 보니까 검정색 라인이 안 보이는 건데 겹쳤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매수하지 말고 주황색 라인과 검정색 라인이 겹치고 여기 보시면 럭키 타점이 나와줬어요. 럭키 타점이 나와줬죠. 이때부터 관심을 가지면 되고 주황색 라인이 우측으로 수평으로 이어질 때부터 그 위에서 이제 맴돌 때 매수를 하면 되는데 이때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등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서 팔았느냐? 이 장대 양봉에서 다 팔았습니다. 왜냐? 다음 날이 일정이 나오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일정 다음 날까지 일정 당일까지는 가져가지 않습니다. 일정 전날이나 전전날이든 일주일 전이든 주가가 급등하면 팔고 나오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재료는 이제 천일염 대장주를 갖고요. 악재 여부 판단해야 되는데 악재가 없습니다. 대부분 유보율 1000%인 기업들은 악재가 별로 없어요. 그럼 1600%, 3000%면 좋은 기업이냐? 1000% 이상이면 괜찮습니다. 뭐 3000%라고 해서 더 좋고 그렇진 않아요. 1600%고 전환사채 필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전환사채 없습니다. 전환사채가 왜 없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보율이 높다는 건 회사에서 현금이 많다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무상증자할 가능성이 높지 어디서 대출받고 그러지도 않아요. 대출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현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환사채도 받을 이유가 없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재료가 신선해야 되는데 후쿠시마 오염수는 처음 방류를 한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오염수 방류한다고 얘기가 나왔고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천일염 품귀 현상이 실제로 일어나가지고 소금값이 올라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신선하고 연관성이 있죠. 그리고 8월 달에 방류 예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추천을 가능했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 실제로 보시면은 8월 22일 날 나온 기사인데 24일 날 여기 보시면 방류를 하겠다라고 명시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24일까지 가져가면 안 됩니다. 23일이든 2일이든 거기서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일정 당일날까지 가져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상한가까지 매도를 했다. 다음 날까지는 가져가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번에는 이제 1차 반도체 가장 핫했었던 과거에 이제 1세대 반도체죠. 네오셈입니다. 보시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3번 정도 예시를 드렸지만 좀 지루하실 수도 있을 만큼 주황색성 라인 올라왔고 럭키 타점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까지 나와서 저는 이때 좀 과하다 싶어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추천을 드렸었고요. 실제 주황색 라인 장대 양봉 나오기 전에 추천을 했고 이렇게 큰 수익이 났는데 이걸 실제로 다 먹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드렸다 말씀드리고요. 다음 보시면은 CXL 대장주였기 때문에 추천을 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대장주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악재 여부 필수인데 악재가 없습니다. 유보율 1000% 넘었어요. 이제 2200%고 전환사채 당연히 없겠죠. 유보율이 높으니까.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를 판단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러한 종목들로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들 그리고 재료 일정이 남아있는 종목들 가지고 하셔야 된다. 그럼 삼성전자의 HBM 데이터 테스터 이제 납품 단계 진입에 부각했다는 뉴스 기사로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갔었고 실제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관성이 있죠. 그리고 일정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꼭 일정이 없는 경우를 매매 못하는 건 아니고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있으면 더 좋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좀 될 것 같고 예, 카이맨 기법. 예, 카이맨 기법입니다. 박터 기법은 이제 이 정도로 좀 넘어가고요. 그럼 나는 중장기 매매만 하면 나는 좀 기다리는 게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아닙니다. 제가 23년간 연구를 하면서
단타 매매도 남들보다 좀 빠르게 매매하는 방법을 연구를 했고 실제로 고수들이 이런 자리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고수들이 이런 자리를 좋아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을 못 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반대로 이런 자리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리를 앞으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수익을 좀 내시면 되는데요. 요 넘어가고요. 자, 카이맨 바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주황색 세로 로 이렇게 주황색 라인이 이제 채지면 그때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시면 됩니다. 두 번째, 카이맨 시작이다라는 화살표 수식이 있을 건데 제가 다 드릴 겁니다. 이 수식 받아가시면 되고요. 그러면 카이맨 시작이라는 게 나오면 그때부터 매매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건 카이맨 기법이기 때문에 카이맨 시작이 D가 나오면은 그날이 D이기 때문에 다음 날 아까 이제 앵커님하고 더하기 뺄셈 했잖아요. 그래서 다음 날 거래량이 주는지 보고 만약 거래량이 반드시 줄었다라고 하면 2시부터 3시 18분 동안 약 40% 비중으로 매수를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이거 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다음 날 평소 때보다 거래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매수를 하면 됩니다. 갭도 0% 이상, 2%, 3% 이상 뜨면은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재료는 필수죠. 연간 신선 계속적으로 나오지만 이런 재료는 계속 필수 사항이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재료하고 거래대금, 차트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오늘은 시간상 관계상 좀 넘어가겠지만 이 세 가지는 단타 매매하는 데 있어서 필수입니다. 차트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차트도 중요하고 재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가 다 있을 때 확률 높은 단타 매매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재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신선해야 되고 지속 가능한 재료여야 된다. 기억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전 사례로 좀 넘어가 보면 우영입니다. 우영은 이제 언제 추천했냐면 다음 날 추천을 했었고요. 보시면 강세 패턴이 나왔습니다. 색깔 보이시죠? 예, 보이시죠?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카이맨 시작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앵커님하고 잠깐 이제 또 덧셈 뺄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거래량이 10입니다. 거래량이. 이 거래량은 몇 정도 될까요, 앵커님? 대중으로 한 6 정도 되면. 예, 많이 잡아도 한 6 정도 되겠죠. 10 빼기 6은 몇이죠? 4죠. 예, 4죠. 네. 예, 다 안 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날 추천을 해가지고 다음날 수익을 내고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제 냉동김밥 수출 기대감의 우양이라고 해서 이제 재료가 나왔죠. 실제로 이제 냉동김밥 원료로 이제 수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급등이 나왔었고 연속 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고요. 다음 이제 실전 사례로 보시면은 덕산테코피아를 보면은 강세 패턴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살표가 나왔어요. 그렇죠? 예, 화살표가 나왔고 거래량을 보면은 10입니다. 이게 거래량이 매수 거래량이잖아요. 매수 거래량인데 10이 나왔고 앵커님 이거 거래량 몇 정도 될까요? 다음 날 이제 음봉 거래량. 한 2 정도로 보여요. 되죠. 네. 그럼 10 빼기 2는 다 안 털었으니까 몇의 거래량이 남았죠? 8 정도. 예, 10 빼기 2는 8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 갭 뜨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실전 사례로 제가 예시를 드리고 있지만은 실전에서도 아주 잘 수익 먹히는 기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 기법을 받아가시고 수익을 좀 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보시면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는 AI 대세로 해서 반도체주가 그때 당시 각방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9천억인데 거래대금 1거래대금이 2천억 정도 터졌으면 상당히 많이 터졌고요. 유보율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1000% 넘었으니까 안전한 종목이다라는 거고 대부분 그때 당시 여러 가지 반도체주 관련주들로 해가지고 다들 올라갔었습니다. 순환매 장세였기 때문에 가능했었다. 그리고 신선해야 되고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일정이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이제 알테오젠으로 넘어가 가지고요. 예, 알테오젠 보시면은 강세 패턴이 이렇게 나왔죠. 예, 강세 패턴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카이맨 시작이라는 거 보이시죠? 예, 카이맨 시작 나왔고요.
이 거래량이 10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털진 않잖아요. 윗꼬리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매집 거래량인데 이 매집 거래량에서 다음 날 이 거래량을 빼볼게요. 쉬어갔던 거래량을. 대략 4 정도, 5 정도 되는데 많이 잡아서 5로 잡고요. 10 빼기 5는 5 정도의 거래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 날 주가가 급등을 했다. 주식 투자는 단순하게 매매를 하셔야 되지 복잡하게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산에 등정을 할 때 보시면은 한 번에 이제 정상까지 올라가면 힘들잖아요. 중간에 쉬어가고 김밥도 먹고 핫바도 먹어주고 초코바도 먹어주고 하면 에너지가 비축이 돼서 다음날 올라갈 수 있죠. 그런 원리로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그럼 알테오즈는 어떤 재료가 있었느냐? 여러 가지 있었고 화이자보다 뛰어난 보시면 페그 비소멘트의 적은 양으로도 더 뛰어난 효과를 낼 수 있다. 자, 이게 뭔가요? 팩트죠. 팩트가 중요한 겁니다. 뛰어나죠. 화이자보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펩트론 한번 좀 봐보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도 아시니까 주황색 요 라인이 나왔고요. 카임의 시작이라는 화살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관심을 갖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수식을 넣었냐면은 초보자분들 마음 편하게 수익을 내게끔 어떤 건 안 나오고 어떤 건 나오고 하잖아요. 헷갈리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수식을 받아가시는 분들은 화살표 나왔으니까 다음날 매매하는지 거래량만 줄었는지만 보시면 되잖아요. 줄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10 거래량이라고 치면은 양봉 크죠? 다음날 거래량 마이너스 6 정도의 거래량이 이탈됐다고 하더라도 4의 거래량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날 올라갔다. 굉장히 핫세 떴던 종목이죠. 펩트론 같은 경우. 자, 재료를 보면요.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인벤티지랩과 함께 여러 가지 이제 비만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앞전에서 말씀드릴 때 인벤티지랩뿐만이 아니라 종목이 세 종목이 있을 때 테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세 종목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 세명전기 마지막으로 빠르게 볼게요. 나왔죠. 화살표는 안 나왔지만 다음날 응용을 해서 6 빼기 하면은 4 정도 나왔고 당일날 매매를 할 수 있었던 종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국가 핵심 전력으로 재료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꿈에 그리던 드림카가 내 차가 되는 방법, 박스터 기법, 그리고 카이맨 기법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기법과 더불어서 지난 23년간의 노하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USB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득가득 채워 넣었으니까요. 지금 찰뜰하게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면서 그리고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의 로켓 배송 종목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힌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은 유리기판과 HBM 관련주입니다. 오늘 첫 출연이시니만큼 특별하게 종목 2개 구성을 해주셨거든요. 오늘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불러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특별하게 첫 출연이니만큼 2개의 종목을 고심 끝에 골라왔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 제가 고심해서 가져오고 나온 종목입니다. JNTC, 여러분들도 좀 잘 아는 종목이고요. 휴대폰 부품 제조 관련주입니다.
이 종목을 가져왔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박스터 기법은 안전한데 단점이 뭐다? 잘 안 나온다. 근데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가져온 거고 잘 안 나온다는 거. 자, 시가총액을 보시면 1조 2천억인데 끼가 넘치는 종목입니다. 과거 때 끼를 보시면 상당히 끼가 높았고 아까 또 말씀드렸죠. 박스터 기법 매매를 할 때 유보율이 몇 %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1000%. 1000% 나왔습니다. 자, 유리기판 테마가 계속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JNTC도 유리기판 테마로 볼 수 있는데 필옵티스와 지금 지수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YC캠, HB테크놀로지 등이 종목이 4종목 이상이 테마를 이루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유리기판 테마가 반등을 주는 시점이라서 제가 좀 가져왔고요. 현재 장이 안 좋다 보니까 특별한 재료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재료는 항상 체크를 해야 되고 신선하고 연관이 있어야 되고 일정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NTC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주황색 라인이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옆으로 횡보할 때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최근에 어제 거래량이 급등을 했습니다. 거래대금도 사실 요즘 코스닥 거래대금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 데 비해서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안정적인 흐름으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 가격은 21,000원. 드리고 있고요. 21,000원 드리고 있고 1차 목표 가격은 24,700원, 최종 목표 가격은 28,600원이고 유보율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전저점을 이탈을 하진 않을 것 같지만 만약에 전저점을 이탈을 한다라면 조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14,500원을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좀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반도체 관련주인데요. 반도체 관련 장비, 의료 정밀 관련주입니다. 시가총액이 4,300억인데요. 종목 유통 비율은 62%로 조금 유통 비율이 낮죠. 그러면은 4,300억 곱하기 62% 정도 하면 약 2,500억에서 2,700억 정도의 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품절주는 아니지만 시총이 낮다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단타 매매할 때 유보율 제가 1000%가 아니면 안 된다고 했나요? 아니죠. 800%도 안전한 기업입니다. 근데 기준을 제가 잡은 게 1000%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1000% 아니지만 800%로 가능하고 유통 비율이 조금 낮아서 품절주 개념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좀 될 것 같고 최근에 지금 지수가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SK 하이닉스 반등을 했었고요. YC캠이나 네오셈이나 DI 등 많이 반등을 했었죠. 그래서 테마를 이렇게 이루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도 이제 올라갈 타이밍이 좀 됐다. 그리고 재료는 특별하게 없지만 신선, 연관, 일정은 좀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차트를 천천히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요. 자, 보시면 주황색 라인이 계속 내려오다가 이렇게 수평 작업을 하죠. 그리고 이제 타점 보시면 여기 나왔습니다. 타점, 요 라인 나왔고 지금 요 라인에서 이제 횡보를 하고 있는 중이고 거래량 보시면 한번 급등을 한 다음에 거래량이 없죠. 이런 횡보 기간이 매수해서 주워갈 수 있는 모아갈 수 있는 시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매수 가격은 14,500원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8,700원 정도 보시면 무난하게 박스터 기법은 사실은 적중률이 상당히 높아서 1차 목표 가격까지는 좀 안정적으로 좀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1차 목표 가격이 만약에 달성을 했으면 2차 목표 가격은 천천히 분할 매도 하셔서 1차 목표 가격에 50% 정도 매도를 하고 2차 목표 가격의 중간 정도 한 2만 원 정도나 2만 500원 정도에 좀 일부 매도를 하고 나머지 2만 1,600원에 최종 매도를 하면 됩니다. 매도 가격은 사실 2만 2,000원인데요. 제가 2만 1,600원을 제시한 건 과자 가격은 남들한테 주자라는 이런 개념으로 왜냐면 22,000원을 꼭 찍는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찍어주면 좋지만 21,600원까지 찍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드린 거고 손절 가격은 보시면 그렇게 내려오면 안 되겠지만 전저점이 1,9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손절
손절 라인은 1,500원을 이탈할 때 그때 손절을 하시면 되고요. 박스터 기법 같은 경우는 안정성이 이제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안정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두 종목 다 매수를 해보시면 큰 수익 나실 거다 자신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으로 JNTC, DI 알려주셨습니다. 친절하시게도 매도 시점, 매수 시점까지 꼼꼼하게 짚어주긴 했지만 사실 요즘 시장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나 혼자 대응하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핵심 정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으로 성공하는 노하우, 손절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오늘 특별히 로켓 배송 종목은 2개였습니다. 유리기판 관련 종목인 JNTC 그리고 HBM 관련 종목인 DI이거든요. 조금 더 특별한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첫 출연을 해주셨던 우리 박지훈 전문가님과 함께 1시간 알차게 한번 꾸려봤습니다. 지난 23년간의 노하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혹은 나는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고 그리고 또 USB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